안녕하십니까. 중국여행 길라잡이 배나온 김하민족입니다. 중국여행 예산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와서 중국여행 예산 짜기 제가 작년에 만들어 놓은 건데 동영상으로 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뭐 한 2주 정도 여행을 하시는데 상해로 해서 일단은 여행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자면, 여행 경비는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한중간 교통 비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행 예산과 별개로 생각하셔야 되고, 순수하게 중국에서 여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뭐 시즌하고 비행 공구를 뭘 이용하냐에 따라서 그 시즌 비시즌 뭐 이런 비행기표 가격 차이도 커서 예산에 넣기가 좀 그래서 교통비는 따로 빼는 게 좋습니다. 교통 뭐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으면 뭐 아주 저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시즌이라면 제법 비싸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중 교통 비용을 뺀 중국에서 쓰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경제 소득 물가 소비 증대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도 매년 한 10% 정도씩 오르고 있기 때문에 뭐 작년 거지만 뭐 편차가 좀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대략 이 정도 쓸 거다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답은 아니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에서 20% 정도 감안하셔서 생각을 하시고요. 이건 혼자 비용입니다. 1인 여행일 경우, 2인일 경우에는 더 저렴해집니다. 4인일 경우에는 더 저렴해지고, 그러니까 뭐 4인 정도면 이제 그 교통비, 택시비라든가 아니면 숙박비 뭐 이런 그리고 식비에 대한 절감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2인이라면 숙박비가 절감이 많이 되고요. 혼자서는 역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적당히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이건 1인 기준이고요. 자, 일단 들어가는 비용은 이동비라고 제가 이거 해놓은 거는 이제 도시간 이동하거나 아니면 성간 이동할 경우의 비용입니다. 뭘 이용하느냐, 그 다음에 숙박비, 식비, 교통비, 그 다음에 관람비. 요즘 관람비도 많이 오르죠. 중국이 원래 비쌌습니다, 관람비가. 그래서 하루에 얼마 정도 쓰는지 일단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비는 이제 보통 기차나 장거리 버스, 침대버스 같은 거 이용할 경우에 이 비용도 역시 이동이 많으면, 그 체류지가 많으면, 이동이 많으면 비용은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하지만 한 군데 오래 계시거나 체류지가 적거나 하시면 이제 상대적으로 비용은 덜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좋은 여행을 하시려면 체류지는 적게, 이동은 적게, 그 다음에 동선은 길게, 짐은 가볍게 하시는 게 좋은 여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동비 한번 볼까요? 자, 북경에서 상해, 저기 고속철입니다. 이거는 자, 열차 시간을 뽑았는데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등석인데 지하열차면 고속열차죠. 거의 한 10만원 정도 합니다. 왕복을 하시면 20만원이 추가되는 거죠. 교통비로 순전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중국이 요즘 고속철, 침대열차도 많이 사라져서 고속철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정부가 노리고 있는 게 침대열차를 없애는 거예요. 보통열차랑. 뭐 언제까지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많은 중국 내륙 부분에서는 거의 다 대체가 다 되고 있습니다. 고속철. 그러니까 이동이 많으면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10만원 정도 들어가죠. 편도로. 그 다음에 같은 거지만 요 T열차 하나 있죠. 옛날에는 보통열차도 있는데, 보통열차 하나 남아있군요. 여기 있군요. 보통열차는 침대 칸, 딱딱한 침대 6인실 기준 한번, 자, 283원. 5만원 정도 하죠. 절반 정도 안 합니다. 절반 정도밖에 안 하죠. 대신 시간은 뭐 18시간, 거의 20시간 하루 꼬박 걸리는 거죠. 고속철은 6시간 정도. 그러니까 뭐 한 3배 이상 빠른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2배 비싸고 시간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T열차 특회죠. 특회 딱딱한 침대 한번 알아보세요. 300원 정도 하지, 한 6만원 좀 안되겠고 5만원 얼마 정도 하겠네요. 보통 열차는 에어컨이 없는 거고, 뭐 특회 이런거는 정차역이 좀 적거나 에어컨이 달려있고 뭐 이런 겁니다. 냉난방이 되는, 쉽게 얘기하면. 정차역이 좀 적어서 좀 빠르죠. 그래도 15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약 2배에서 2배 반 정도 걸리는 거죠. 고속철에 비하면. 비용은 역시 절반 정도 조금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 D열차 역시 고속철인데 이건 똥철이라고 하죠. 시속 250km 이하. 그 다음에 G열차, G라고 쓰이는 건 까오티에라고 해서 고속철 시속 350km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뭘 타실지는 이제 여러분 사정에 따라서 보시면 되고, 자, 역시 한 7만원 정도 하군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요즘은 침대 칸 구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가격도 저렴할 뿐더러 엄청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거의 다가, 제가 한 중국 여행한 지 한 20년 되는데, 그때는 뭐 고속철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거기에 뭐 하루에 뭐 40몇 편 50몇 편씩 있었는데, 요즘은 딱 2편 남았군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표 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잉어 지금 제가 10월 14일로 해서 뽑아놨는데 내일 모레, 이런 건 제일 먼저 사라집니다. 보통 한 28일에서 한 달 전부터 예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외국 여행자가 구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상대적으로 뭐 앉아서 가신다면 할 수 없겠지만. 자, 무슨 말씀이냐, 요약을 하자면 이동이 많아지면 비용도 많이 늘어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아웃을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이동을 어떻게 할지, 효과적인 이동 방법 이런 걸 다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비 잠깐요. 제가 2012년도에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놨는데 숙박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옛날 자료라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숙박비는 이제 다인실 도미토리라고 하는 거죠. 있죠. 이거는 거의 십몇 년 전에 찍은 거라. 그리고 숙박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소득 수준에 따라서 연안지역, 소득이 높은 연안지역은 비싸고, 대도시는 비싸고, 시골로 갈수록 저렴하고, 그 다음에 서부로 갈수록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딱 평균 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대략적으로 평균을 말씀드리자면, 요즘 도미토리 같으면 뭐 시골 좀 서부 쪽으로 가면 한 40원 정도 하고, 대도시나 연안 쪽 가면 한 80원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도미토리 여러 명이 자는 다인실 기준으로 침대 하나. 혼자서 여행하신다면 이런 것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여기 싱글룸, 더블룸에서 이제 화장실 달려있는 거, 독립위생지에 그 화장실 들어있고 샤워 가능하고 에어컨 달려있는 거, 냉난방이 되는 에어컨이죠. 콩테아오. 자, 이런 거는 좀 비싸겠죠. 역시 지금 기준으로 해도 한 이것도 편차가 좀 커서 지역별로, 그 다음에 도시냐 시골이냐에 따라서 편차가 크고, 동부냐 서부냐에 따라서 편차가 크다는 거 잊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시골은 한 이런 더블룸, 표준 더블룸은 100위안대, 대도시는 한 200위안대 정도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가격은 워낙, 그리고 이게 뭐 일반 호텔인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붙여놓습니다. 바가지 씌우려고. 이런 건 싹 무시하면 돼요. 4성이나 5성급이 아니라면 이 뒤에 있는 가격표는 싹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무시하고 한 5분의 1 정도 깎아서 흥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데 요즘 내 인터넷으로 또 예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먼저 많이 보시라고 하겠습니다. 이 직접 가서 이런 식으로 계약하시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많이 못 깎아요. 이런 거 깎아봐야 뭐 한 460원짜리 깎아봐야 400원에 주무시고 막 이러는데, 이런 거는 막 절반 이하로 팍팍 깎아서 한 100얼마대로 쇼부를 죄송합니다. 쇼부라는 제 전공 용어가 나와서 고스톱 친지도 좀 오래됐군요. 자, 하여간 표준방, 스탠다드 더블룸, 두 분이서 주무실 수 있는 방, 이런 가격표는 4성 5성급 아니면 무시를 하십시오. 자, 뭐 이런 거는
여기 보타도인가 어딘가 좀 살벌하게 비싸했는데, 이건 뭐 그냥 이런데 아예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이런 데는 깎아도 많이 못 깎으니까. 보타도인데 정말 터무니없이, 정말 터무니없는 데입니다. 여기는 아마 하문 저기 구량에 있는 도미토리, 유스 호스텔 도미토리였던 것 같습니다. 70원 정도 1인당. 여긴 좀 연안 지역이고 유명 관광지라 조금 비싼 겁니다. 시골로 가면 좀 싸고요. 자, 그럼 하루에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평균입니다. 옛날에는 요 기차 같은 거 타서 침대칸에서 뭐 몇 번씩 자고 해서 좀 아끼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침대칸에서 타서 뭐 반값을 아낄 경우가 한 달 여행에도 두세 번밖에 없어요. 기회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구하기도 힘들고 편수 자체도 워낙 줄어들어서 침대칸이, 그런 걸 감안해서 생각하시고, 이건 1인당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곱하기 2, 두 분이 사시면 곱하기 2 하시면 적당한 가격이 됩니다. 도미토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골로 가면 한 40원, 대도시로 가면 80원, 상해, 북경 이런 데는 한 8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관급, 우리나라 여관급이죠. 중국은 뭐 여관이라 해서 좀 비싼 데도 있고, 초대소라고 해서도 뭐 5성급도 있고, 그러니까 이 뭐 이름을 뭐로 주점으로 붙였니 호텔로 붙였냐 이런 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중요한 거지. 여관급, 우리나라 그냥 여관, 시골 여관급이라면 한 80원, 한 100원대 초반 정도면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인점, 중저가 체인점은 뭐 방 하나에 한 100위안대 정도면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주무시면 뭐 1인당 비싸봐야 방 90원, 100원 정도 한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치면 중저가 체인은 100위안 후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대도시로 가면 중저가 체인도 한 200원대 후반으로 넘어가니까, 체인도 이제 급이 있고, 그 체인도 뭐 방이 어떤 방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또 있으니까, 그걸 모든 걸 다 감안해서 제가 그냥 계략적으로 넣어놓은 거니까, 너무 여기에 또 이게 무슨 절대적인 기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성, 3성급은 한 200위안대, 시골로 가면 뭐 한 100얼마대까지도 나옵니다. 100위안 후반대도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3성급 180원이라고 써놨는데, 이건 두 사람, 그러니까 1인 기준이기 때문에 두 분이서 주무신다면 한 300얼마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3성급, 4성급들은 이제 성수기냐 비수기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또 있고, 이제 호텔 급, 5성급도 좀 중간에 급이 좀 있어서 좀 뭐 국제적인 체인점 같은 거는 뭐 몇백 위안 정도 주셔야 되고, 뭐 600위안, 800위안 이렇게 주셔야 되고, 뭐 일반적인 거라면 뭐 한 3, 400위안 대도 주무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식비 죄송합니다. 식비는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에. 교통비는 이제 시내에서 이동할 경우, 그 다음에 시외로 이동할 경우, 이런 경우, 버스만 타고 다니시면 뭐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하신다면 거의 버스죠. 거의 뭐 기본 거리, 요즘 택시도 지역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8위안에서 한 12위안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비싼 데는 뭐 13, 14위안짜리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13위안까지 한번 타본 것 같군요. 상해에서. 하여간 상해도 제가 지금 4, 5년 전 얘기입니다. 뭐 알아봐 드리고 싶지만 정확하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용하시려면 거의 뭐 완벽한 독도법, 지도 보기, 그 다음에 요즘은 뭐 스마트폰으로 바이두 지도나 구글 지도는 안 되더군요. 구글 지도도 오프가 될지 모르겠네. 요즘 저는 바이두만 쓰기 때문에, 바이두에서 오프라인으로 해서 저기 다운받아서 들고 다니셔도 GPS 이용해서 지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 정도까지 이용하시려면 뭐 중국어도 조금 하시던가, 아니면 지도를 잘 보시던가 아니면 아예 꼼꼼하시던가 하셔야지
22안 정도 들어가고, 뭐, 택시 두어 번 타고, 장거리 이제 시외버스는 아니죠. 시외버스는 좀 비싸니까. 뭐, 택시만 타고 다니시면 뭐 하루에 뭐 100위안 이상 잡으셔야겠죠. 두 분이나 네 분이라면 요 비용은 안 변하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겠죠. 어차피 택시 한 대니까. 뭐, 대절하시면 뭐 1인당, 뭐, 동네에 따라 다르지만 뭐, 한 100원에서 150원 쌓이면 하루 종일 대절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역시 대절도, 저기, 빠오처, 빵차라고 하는, 우리나라 다마스크기, 뭐 이런 차들 이용하시면, 자, 잠깐만요. 자, 공항버스, 그 다음에 시내버스는 뭐 1원, 아직도 1원짜리가 많죠. 에어컨 없으면 1원, 에어컨이 달려있으면 2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기 어디 복건성 천중 가는 거의 뭐 한 시내인데 거의 한 2시간 가는 차는 3위 안 주고 한번 타본 적도 있습니다. 시내가 워낙 넓어갖고. 자, 뭐 이런 거. 지도는 뭐 어느 정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바이두 지도라든가 뭐 구글 지도 오프라인 정도는 들고 다니셔서 물어서 이용하시면 교통비도 많이 절약이 됩니다. 뭐 여러 시대면 그냥 대절도 괜찮아요.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그건 뭐 여러분의 인원수,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소비 수준에 따라 다른 거라 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산에 맞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2012년도 거라 좀 시골인가 봐요. 5위안인 걸로 봐서는 기본 거리는 2km, 3km, 2.5km 또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거의 다 2위안 이상입니다. 1km에. 그러니까 기본 요금으로 기본 거리 가신 이후로는 키로당 얼마씩 들어오고 밤에 또 시간도 동네마다 다 다른데 뭐 11시나 12시, 10시 넘어가면 할증이 뭐 한 20%씩 더 붙기도 하니까 그것도 감안하시고요. 뭐 그런 경우에 아예 흥정해서 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어디까지 가는데 얼마냐 이렇게 흥정해서. 이것도 아까 금방 설명해 드린 거고요. 이거는 아마 다른 동네 같아요. 기본 거리가 3km, 8원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써있죠. 이거는 역시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대도시는 비싸고 지역으로 가면 싸고 이렇습니다. 대략 요즘은 한 8위안에서 한 12위안 정도 잡으셔야 될까 평균으로. 대도시는 뭐 10몇 위안 정도 하니까 비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종 이제 유료 할증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휘발유 값이 올라가면 1위안에서 2위안 정도 이렇게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시적이에요. 저 휘발유 값이 내려가면 다시 사라집니다. 이거는 계산기에다가 플러스 2위안을 더 주시면 됩니다. 유료 할증료. 기름값이 오른다 생각해서 기사가 내렸는데 뭐라고 투덜투덜 된다 그러면 요 얘기 하는 겁니다. 유료 할증료. 이게 있다가 없다가 그런 거니까 여행하시는데 뭐 국제유가가 좀 오른다 싶으면 요거 유료 할증료라는 거 생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인력거 같은 거는 가급적 안 타시는 게 좋고 한 건으로 한탕주의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완벽한 현지인 수준의 현지에 대한 이해력이 있거나 아니면 상당한 실력의 중국어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면 안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한 번 가는데 얼마냐 뭐 100위안이다 그랬는데 내릴 때는 뭐 1인당 100위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기도 많이 치고 그렇습니다. 워낙 이분들은 하루에 몇 명 해서 먹고 사는 분들이라 바가지 현지인들 아니면 바가지 무지 쉬우니까 먹고 살자라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여행자 입장에서는 바가지 쓸 상황에 안 처하는 게 좋겠죠. 차라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의를 좀 많이 하세요. 가격을 확실하게 정하고 타셔야 됩니다. 일럭교는. 자, 그 다음에는 관람비. 이거 잠깐만요. 2012년 기준입니다. 요즘 거의 뭐 산 하나 올라가면 이건 이제 중국에서 제일 비싼 구체군데 2012년도에 200위안이니까 뭐 한 4만원.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한번 볼까요? 말 나온 김에.
보통 3년에 한 번씩 50%까지 올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그 조례에 의하면. 지우자이고 요즘 얼마인가 모르겠네. 요즘 뭐 지진이 나서 안 가는데 그냥 가격 알아봐 드리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요즘 중국에서 제일 비싼 여행지가 장가게 구체구 아직 안 올랐군요. 220위안이군요 아직도. 그리고 이제 환경보호버스 맞아 중요한 걸 빼먹었다. 자식들이 이걸 빼먹었네. 관광차비 요거 버스비입니다. 환경보호 경례버스 80원 추가하셔야 돼요. 아 또 성수기는 90원이군요. 그러니까 한 310원이네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다 5만원 정도 하겠죠.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여행지 들리시는 게 많으면 역시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여행 경비가 적당히, 이것도 적당히 산에 올라가시면 한 200원 정도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환경보호 버스니, 그 다음에 케이블 장가기 같으면 뭐 백룡 엘리베이터인가? 엘리베이터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케이블카도 두 군데가 있고 이래서 제법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를 봐야 되는데 그 보는 데 들어가는 비용, 황산 같으면 황산 환경보호 버스 이용하는 비용, 그 다음에 황산 입장료, 그 다음에 황산 케이블카 비용 등등등등등 다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대략적으로라도. 이거 삼청산인데 비수기 130원, 성수기 150원. 비싸죠. 이것도 세계유산이라 좀 비쌉니다. 그 다음에 또 케이블카 비용이 따로 있었는데 얼마였나? 이건 사천에는 야띵인데 이거는 환경보호버스가 사라졌어요. 지금은 잠깐 2년 정도 운영하다가 여러가지 원성들을 많이 사서 사라졌습니다만 엄청 비싸죠. 150원이야. 인간들이 입장료를 못 올리니까 이런 환경보호버스 같은 걸 만들어 갖고 바가지를 씌우고 있습니다. 자, 삼청산 입장료 150위안, 그 다음 케이블카가 왕복 125원. 자, 비싸죠. 거의 한 10만원 깨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보정산, 뭐 역시 이거 연합 통표 여러 개 볼 수 있는 세트표 170위안, 180위안 뭐 이런 것들. 여기도 보타산 160원. 뭐 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 가면 일단 100얼마씩 한 2, 3만원씩 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장료도 중요해요. 입장료 내는 데가 많아서. 그 다음에 려강 고성부비 80원. 박물관은 무료입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디를 얼마만큼 볼지에 따라서 경비 차이가 또 많이 커지니까 제가 계략적으로 하루에 한 두세 군데씩 보면 이 정도 들 거다라고 평균 낸 거예요. 한 달 동안에 평균 나눠서 평균 낸 거라 하루에 요만큼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잡비가 뭐냐? 자, 물도 드셔야죠. 여름이면 뭐 하루에 두세 통씩 드셔야 되니까 요즘 한 2위안 3위안 정도 하고, 물은 가급적이면 편의점 같은데 양파점 같은 데서 사시고, 길가에서 파는 거는 짝퉁물일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 뚜껑, 이 배를 눌러서 뚜껑에 물이 새면은 이건 짝퉁, 100% 짝퉁이니까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뚜껑에서 물이 샌다는 거는 거꾸로 밖에서 뭔가가 침투가 가능하다는 뜻이니까 이런 거 보시면 설사나 복통, 위장병 이런 데 걸릴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길가에서 파는 거 사실 때는 꼭 눌러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음료수 같은 건데 여긴 조금 보타도에 있는 거랑 좀 터무니없이 비싼. 자, 뭐 맥주값 이런 건 다 잡비, 화장실 이용료 요즘은 거의 다 한 1원, 2원 정도 합니다. 화장실도 몇 번 뭐 무료도 있지만 유료가 더 많다는 사실. 관광지에서는 유료 뭐 이런 거 이용 하루에 서너 번만 이용하셔도 비용이 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뭐 간식도 좀 드셔야 될 테고, 비상식량도 좀 사셔야 될 테고, 지도랑 그 다음에 뭐 진보관도 자 이렇게 지춘이라고 써 있으면 여기다 진보관 가능합니다.
얼마 받았냐? 5위안 받았군요. 이건 12년도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뭐, 여기 가면 있습니다. 여기 가면 진보관 하는 건데,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너무 그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1시간밖에 동영상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안마 같은 거 받거나, 이런 걸 다 잡비에 들어갑니다. 잡비는 뭐 많이 쓰실수록 여행이 풍부해지니까, 잡비는 맡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식비입니다. 식비는 얼마나 들어갈까요? 이거는 이제 2016년도에 만든 겁니다. 자, 아침은 뭐 보통 요런데 만두 같은 거 하나 드시면 고기 만두 하나, 뭐 만두 크기도 또 동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여자분이면 아마 1개 정도면 되고, 식성 좋은 분이라면 2개 정도 뭐 이렇게 해서 때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는 뭐 1원에서 한 5위안 때면 충분히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해결 가능해요. 이제 좀 비싸게 드시면 이제 훈뚠 같은 거, 물만두죠. 이거 좀 비싼 건 새우 들어간 거고, 이제 돼지고기 들어간 훈뚠. 우리나라에서 완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완탕. 그 다음에 계란볶음밥 12원. 아침에 이런 거 먹기엔 조금 부담 갈 수도 있으니까는, 우리나라는 파전이라고 해야 되나? 밀전병? 전병이 딱 맞네. 파전병, 이런 거 2위안, 이런 거 하나만 드셔도 뭐 식사하시는데 충분히 아침 식사로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간장절임 계란이군요. 1.5위안, 이런 거만 한두 개만 드셔도 아침은 간단하게 때우실 수 있으니까. 아침은 뭐 1에서 5위안, 면 같은 거 드시면 한 12위안까지도 드실 수가 있고, 뭐 소롱바오 같은 거는 뭐 8개, 조그만 거 8개, 역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좀 크지만 보통 5위안에서 한 8위안 정도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 아니면 순두부 같은 거, 또네아오 이런 것들은 뭐 한 그릇에 뭐 몇 위안 정도밖에 안 하니까 이런 걸로 아침 드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단기 여행자시라면 뭐 좋은 호텔 가서 뷔페식으로도 드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나오겠죠. 몇십 위안씩 하니까. 무료로 물론 주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점심은 좀 뭐 이렇게 볶음밥 같은 거, 이거는 2016년 2월에 찍은 거군요. 곤명에서 찍은 겁니다. 여기 덮밥 종류입니다. 이게 제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 딱 덮밥. 우리나라 뭐 제육덮밥 같은 개념으로. 뭐 이거는 제가 중국 요리 메뉴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읽어보시고요. 이건 볶음밥, 이건 덮밥, 차오파는 볶음밥. 계란볶음밥이 제일 만만한데 계란볶음밥이 안 보이는군요. 뭐 계란 토마토 볶음밥, 요게 무난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현지인들 가서 먹는 현지인들 먹는 금액대입니다. 12위안대. 그 다음에 후이파는 좀 걸쭉하게 국물 있게 좀 국물 국밥 비슷한 개념이고, 아니면 전분을 넣어서 좀 걸쭉하게 해서 먹거나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건 뭐 세트 메뉴 이런 거 한 15위안, 거의 한 요즘은 20위안대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게 지역에 따라 편차가 좀 커요. 중국 연안 쪽은 비싸고 서부로 가면 좀 저렴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 서쪽 끝에 있는 이닝에서 찍은 건데, 이닝 비빔면 비싸죠. 제일 싼 게 14위안. 여기 랑拌면, 짜장면 10원 정도가 제일 싼 거고, 좀 재료가 들어간 거는 18위안이니까 한 3,000원 정도 하겠네요. 자, 이 정도면 이제 역시 볶음밥도 역시 좀 비싸네. 여기는 쌀이 좀 비싼 동네라. 신장 제일 끝쪽 이닝, 그 다음에 만두, 뭐 죽, 시판, 이유와 이런 거 아침으로 드시긴 좋죠. 아침밥 개념. 그 다음에 뭐 우유차, 진주차,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빙, 아까 말씀드렸죠. 전병 같은 거. 화철, 우리나라에서 꽃빵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한 개 1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 화철. 꽃빵이라고 중국집에서 파는 겁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양채는 이제 밑반찬. 뭐 입이 심심하시면 이런 거랑 같이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은 그냥 뭐 1위안에서 5위안 정도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런 걸로 뭐 우육탕 같은 거 드시면, 여기 밑에 있죠. 7원 6원. 이건 청도 2014년도 거라 좀 싸네. 요즘 한 8원에서 12원 정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우육라면이 가장 저렴한, 가장 대중적인 라면이거든요. 이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아침으로 드셔도 되고, 점심으로 드셔도 되고, 저녁까지 면으로 드시면 조금, 우리 카페가 배낭여행 카페이지만, 우리 카페의 목적은 돈을 안 쓰자, 전략하자 보다는 돈을 효율적으로 쓰자고 하는 겁니다. 뭐, 쓰지 말자, 밥값을 아끼는 분은 저는 별로 찬성을 안 합니다. 밥값을 아낄 게 따로 있지, 밥값을 물론 뭐, 유럽같이 물가가 끔찍하게 비싼 데는 몰라도, 우리나라보다 물가 낮은 나라 가서 밥값 아끼는 건 별로 현명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드셔보세요. 도상면, 뭐, 파루양 이런 것도 저렴하죠. 자, 점심은 뭐, 이렇게 한 끼 가볍게 떼시면 뭐, 10원에서 20위안. 아니면 이렇게 반찬 같은 거 한 2개 시켰고, 밥 하나 추가해서 드셔도 됩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자, 이런데, 이런 거 하나씩 시켜서, 하나만 시켜도 돼요. 뭐, 2개 안 시켜도. 혼자서 뭐라고는 안 합니다. 중국에서도. 제일 흔한, 피망, 계란볶음밥 하나 시켜서, 밥 하나 시켜서 먹으면, 20원 정도 나오겠네요. 밥이 요즘 쌀밥이 2원 정도 하니까 뭐 인원이 되시면 이제 이게 늘어나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점심을 좀 잘 드시려면 한 30원 정도, 3, 40원 1인당. 밥값은 뭐 비슷하게 들어도 여럿이 드시면 여러 가지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먹게 됩니다. 똑같은 비용을 쓴다 그래도. 여긴 조금 비싼데 어디야? 운남역 아니라 조금 비싸군요. 관광지라. 자, 여기도 또 있군요. 아침밥, 뭐, 우육면, 이거 제일 흔한 거, 15원. 역시 아침으로 먹기엔 15원 좀 비싼. 뭐, 아침 든든하게 드시는 분도 계시니까, 뭐. 그 다음에 이건, 량반은 이제, 에피타이저로 든 찬 음식들, 이런 거 시켜서. 제가 좋아하는 싼리바이로가 있군요. 탕은 뭐, 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볶음, 뜨거운 요리. 메인 디시 정도 되는 뭐 회의고로 이런 거 괜찮죠. 인원이 되면 이거 시켜서 저녁 때는 이런 거 몇 개 시켜서. 중국은 혼자 여행하시면 잘 못 먹어요 사실은. 중국은 여럿이 가서 먹어야 잘 먹게 됩니다. 전지 닭다리가 아니라 이건 저기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아, 이 집은 맛이 없었어요. 아, 정말 음식 못했는데. 운남 남쪽이라 사천요리집이라 찾아갔는데 워낙 음식을 못해갖고 하여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저녁은 이제 드시기 나름인데 적당히 드시면 뭐 한 2, 30원, 잘 드시면 뭐 50원, 60원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뭐 그 이상 더 드셔도 되고. 저는 뭐 중국 요리 처음 막 먹을 때는 뭐 아는 요리 하나, 모르는 요리 하나, 뭐 추천하는 요리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혼자서 3개, 4개씩 시켜놓고 먹기도 했습니다. 자, 식비는, 죄송합니다. 식비는 순전히 여러분들이 쓰기 나름입니다. 먹기 나름입니다. 드시기 나름입니다. 자, 이런 걸 총합하면, 정말 아껴 쓰시면 하루에 한 250위안, 뭐 200원 이하에도 가능은 해요. 150원 이하에도 가능은 합니다. 순전히. 그게 이제 좋은 여행이냐, 즐거운 여행이냐는 이제, 그 여행하시는 분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거고,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좋은 여행이 되고 적게 들어간다고 나쁜 여행이 되는 건 아니니까 자기 소득 수준, 상황, 일정, 뭐 동선 이런 거에 감안해서 쓰시면 됩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데 예산에 맞춰 쓰시면 되는 거고, 여유가 있으시면 뭐 로또라도 돼서, 아니면 뭐 유산계급이라 부르조아 계층이라 저희 프랑스 총각한테 만나서 부르조아 얘기 한번 했더니 요즘은 그런 단어 안 쓴다고 그러더군요. 하여간 자, 여러분 소득과 그 여행 상황, 그 뭐 연령이 좀 한창 버실 때라면 많이 쓰시는 거고, 당연히 학생이나 그다음에 뭐 연세가 좀 있거나 또 소득이 없으신 분이라면 아껴 쓰면 됩니다. 뭐 자기 사정에 다 맞춰서 하면 돼요. 자,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250원 정도는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한 달이면 요즘 좀 많이 나오네요. 정말 아끼면 150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동을 적게 하고 비싼데 입장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여행하시면 한 200원 정도에도 가능하네요. 자, 한 달 여행하면 여기다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그냥 곱하기 30 하면 7,500원이죠 7,500원 곱하기면 한 120, 30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아껴 쓰시면. 그
그 다음에 한중교통 비용 추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배낭여행, 자린고비 정말 소금기가 뚝뚝 떨어지는 배낭여행은 한 350위안, 하루에 한 6만원 정도? 6만원, 7만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하루. 그래서 30일이면 한 180만원에다가 한중교통 비용 따로 추가하시고요. 그냥 뭐 그럭저럭 쓴다 하면 하루에 한 10만원, 9만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9만원, 10만원 정도. 이제 이 정도면 이제 고급은 럭셔리라 잘 다닐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부터 솔직히 쓰기 나름이라. 그냥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10만원 정도 잡으시면 돼요. 두 분이나 네 분이라면 10만원이면 아주 여유있게 가능합니다. 혼자 여행한다면 이렇게 써도, 인원이 많아지면 이렇게가 돼요. 아시겠죠? 혼자라면, 혼자 500원 쓰는 수준이라면, 2명, 4명이라면 고급 수준이 됩니다. 왜냐면, 숙박비가 일단 절반으로 줄고요. 식비도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잘 맞고, 교통비도 훨씬 더 여유가 생깁니다. 잡비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인원이 많아지면, 한 20-30%씩 줍니다. 여행 예산 자체가. 그것도 좀 감안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지도. 아, 죄송합니다. 지도를 내가 어디다 놨나. 야. 중요한 중국 지도가 안 보여. 잠깐, 죄송합니다. 인문지리? 지영도. 중국 전도가 없네, 왜? 죄송합니다. 중국 전도를 어디다 넣은 것 같은데. 아하, 시간 넘는데. 전도라고 넣는 게 있나? 없군요. 죄송합니다. 인문지리. 자, 여기 흑룡강, 흑하에서 여기 등촌까지 있는데, 전인구 94%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쪽은 상대적으로 좀 비싸고, 특히 돈 많이 도는 여기 연안 쪽, 이쪽 연안 쪽은 비쌉니다. 관광지하고 연안 쪽은 상대적으로 비싸고, 이쪽 내륙 쪽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물론 이제 운남 쪽, 곤명이 쪽, 사천여 쪽은 뭐 여행지라 여행지 가격이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 연안 쪽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행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드린 건 계략적인 거지, 너무 이게 뭐 절대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략적으로 내가 이 정도 금액에서 맞춰 쓰겠다라고 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행이 짧을수록 이 한중 교통비용이 제일 중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렴한 비수기, 비시즌에 이용하시면 비행기 값도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인아웃입니다. 내가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나갈지, 여기에 따라서 경비가 몇 10만원씩까지도 차이가 나니까 꼭 일정 동선, 경험자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질문을 아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침묵은 손해입니다. 여행 카페, 여행 정보 공유 카페에 와서 침묵하는 거는 손해, 피해, 개인적, 그 다음에 시간적 낭비, 경비의 낭비, 체력 낭비, 그 다음에 감정, 스트레스, 쓸데없는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서 겪는 스트레스, 이런 거 많이 줄여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일정 동선 인아웃, 그리고 그 동선에 그 일정에 가능한 예산인지, 그 예산에 가능한 일정과 동선인지, 그 동선에 가능한 예산과 일정인지, 이런 거를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꼭 검토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제발 비행기표 끊기 전에 문의를 한번 해서, 일정과 동선은 인아웃이 중요한데, 인아웃을 다 정해놓고 하면 그 문제점을 바꿀 수가 없어요. 비행기표를 먼저 끊으시면 한 달 전에는 미리 비행기표 끊기 전에 계략적인 동선, 인아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동선 어떻게 할 것인지, 체류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뭘 볼 건지, 이런 거를 계략적으로는 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비행기표 끊고 나서 세부적으로 디테일적으로 내가 어디 가서 자고, 어떻게 이동하고, 어디 가서 뭘 볼지, 이런 걸 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꼭 질문을 하시고, 침묵은 손해입니다. 그 질문은 좀 자세하게 내가 언제, 시기도 중요해요. 천시. 언제 누구랑 혼자 둘이 셋이 넷이 무슨 관계인지, 연인인지, 뭐 저기 동창들인지 아니면 무슨 동호회인지 뭐 이런 것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예산은 얼마 정도인지, 숙소는 어느 정도에서 잠깐 대충 이런 건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예산에 가능한 동선과 일정인지 문의를 한번 검토를 받아 보세요. 그래야지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많이 줄게 됩니다. 아시겠죠? 많이 물어볼수록 여러분이 중국 가서 드는 비용과 체력과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사실. 자, 그러면 2016년 걸로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자, 하루 대충 200위안에서 한 600,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한 4만원에서 한 10만원 사이, 한 1, 2만원? 10만원 정도? 10만원대 이상이면 뭐 사실은, 그 정도에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자린고비를 하시려면 체력 소모도,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준비도 많이 하셔야 되고, 조사도 많이 하셔야 되고, 중국어도 조금 하실 줄 아셔야 되고, 아마 배낭에서 일반 정도에서 여행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래야 조금 여유있게 볼 거 보고 조금 쉴 때 쉬고 편한 데서도 가끔 주무시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너무 전략이 목적인 여행이 되지 마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상해 2주 여행하신다는 분에서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설명을 어우 발음이 막 꼬이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게 있으면 중국여행 길라잡이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뭐 쪽지나 이런 메일 같은 거 보내시는 분 있는데, 자, 우리 회원수가 오늘로 2,800 거의 3만 명이 다가가는 때라 일일이 제가 대응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의 그 시행착오를 공유하자고 만든 카페니까 게시판을 좀 이용해 주셔서 저 말고 또 다른 고수분들의 또 시선도 이해도 필요하니까 올려두시면 여행한 경험자분들의 많은 조언이 있을 거니까 많이 물어보세요, 제발. 그리고 자세히 정확하게. 질문이 짧으면 대답도 짧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자세히. 자, 이상입니다. 이거 한번 링크 해드릴 테 읽어보시고요. 34939입니다. 이거랑 2012년도에 만든 거, 이거 두 가지 보시면 디테일하게, 아마 내년에 제가 아마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교통비, 이동비에서 철도 고속철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여기 조금 더 늘어나야 됩니다. 아마 매년 업데이트 하긴 제가 좀 그래서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긴 하는데, 이 정도 참고하시면 여러분 예산에 맞는 일정과 동선 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개략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부로 가냐 동부로 가느냐 연안으로 가느냐 저쪽 오지로 가느냐 대도시로 주로 여행하느냐 시골로 여행하느냐 그 다음에 풍경 있는 데를 많이 보시냐 뭐 이런 것들 다 다르기 때문에 딱 기준 표준 아닙니다. 딱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뭐 이대로 했는데 돈이 남더라 모질란다 뭐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건 정말 비난을 위한 비난입니다. 계략적으로 이 정도면 여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거니까 디테일한 부분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특히 2012년도 거 세부사항에 무슨 돈들이 들어가는지 요거 15897 한번 더 읽어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해당 링크 누르시면 비용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놨으니까. 2016년도 건 제가 게으름 때문에 식비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중국 가서 좀 잘 되고 다니세요. 그 비싼 나라도 아닌데 식비 아끼는 분은 좀 슬픕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상당히 자린고비를 해야지만 식비는 그래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자, 하여간 준비 많이 하셔서 좋은 여행, 즐거운 추억 많이 남는 여행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여행 길라잡이
배 많이 나온 기마민족 차티였습니다.